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 2019 당연 5341호 경남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입니다. 2019년 4월 8일 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달에 진행했으니까 약 6개월 만에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사건이다. 별로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지체되지 않는 거침없이 진행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권리관계도 깔끔하고 별로 복잡할 것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전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냥 대략 사건을 처음 접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이거죠. 백이동 401호 4층입니다. 아파트고 대지권 10평, 건물 12평, 토지와 건물 1갈매가 감정가는 1억 1300이었으나 한문 유찰돼서 9040만원.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 채권자는 농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농 땡땡땡땡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문 유찰되었다. 이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경매 매입으로서 이익이 전혀 없다. 시장에서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삼익 아파트 4층짜리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4층 같죠.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예, 5층이네요. 예. 5층 중에 4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굉장히 빽빽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무무 아파트, 동서 아파트, 삼익 아파트,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된 저층에 어느 정도 오래된 아파트. 자, 이런 것들은 이 형태로 봤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 재건축이 필요한 그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그 시장인가? 자, 이 전체 이 넓은 시장 안에서, 이 창원시 안에서 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이 입지가 그 필요한 수요인가? 수요가 이 입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누가 있습니다. 자, 이름은 다 볼 수는 없고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점유 부분에 대한 미상이고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주거 점유자다. 근데 임대차 기간 미상, 보증금 미상, 차임도 미상. 누군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있더라. 그런 내용이죠. 보시면 현황 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이 소유자 및 소유자의 오빠가 등재지에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점유가 있는데 그 점유의 무엇에 기한 점유인지, 임차권이면 임차권, 보증금이 얼마인지, 차임이 얼마인지 그런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자, 그러나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오빠가 등재되어 있더라. 또 소유자도 있더라. 자, 이 가족이죠. 그 가족을 상대로 명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세 페이지에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있는데 미상이고 전입일자는 빠르다. 여기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 자, 첫 번째를 항상 찾아야 됩니다. 가장 빠른 첫 번째 근저당 2014년 1월 8일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이 이후에 등기는 모두 말소되죠. 그리고 이 전입자의 대항력은 이 날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빠르죠? 빠른데 오빠다. 그래서 가족을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면 되는 물건이다. 자,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 좀 전에 보셨다시피 점유도 인수할 필요 없을 것이다. 자, 관리비 연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거 조사하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관리비 연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임차 점유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임차인은 조사 없다. 자, 채무자 겸 소유자의 오빠가 점유하고 있더라. 전입은 빠른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지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와 소유자의 오빠가 등재되어 있다. 자, 이 둘이 가정을 해보자면 소유자와 임차인으로서의 법률적 관계로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점유자는
낙찰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근저당이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같은데, 자, 그 은행이 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기들 결제 올릴 때 첨부 서류를 올립니다. 자, 전입세대 보니까 오빠가 전입돼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세입자인지 아닌지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각서를 받는다든지 무언가를 해야만 대출이 실행됐을 것이다. 즉, 이 사람은 그냥 가족으로서 같은 세대거나 같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상으로 함께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고, 자, 그렇다 보고 명도를 진행하고 그에 맞는 권리관계로 낙찰가를 계산하겠습니다. 명도 대상자는 무상 점유자인 오빠 그리고 소유자 가족. 예상기간은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될 것이며 강제 집행을 한다면 150에서 약 200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 15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평익대의 물건, 자, 올 수리되고 월세 안고 샤시 교체되고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자, 2층 1억 3천, 3층 1억 5천. 실제 거래 사례 보면 1층이 1억 2천, 그리고 5층이 1억 1,800, 그리고 3층이 1억 500, 5층이 1억, 5층이 1억, 저층으로 가면 한 1억 2천대도 있지만 5층은 한 1억 정도에서 거래가 되더라. 자, 대상물의 거래 가치. 저는 이 물건을 1억에서 한 1억 1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억이 가장 유력하죠. 낙찰 사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2개만 뽑아서 보겠습니다. 9월달과 8월달에 3위과 4파 동성. 전용 면적 15평과 18평. 남서 방향이고 둘 다 2차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거 경쟁률이 3대1이었고 4대1이었습니다.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자, 이 지역의 수요의 힘이 이 정도다. 수요가 받쳐주는 것이 이 정도다. 실사용자 또는 투자자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어떤 매수 대기자가 이 정도 가격대에는 발생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예측으로 이 경쟁률을 반영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가는 이러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자, 시세 대비 92% 정도에서 형성되더라. 자, 이것을 적용하면 하한가 1억 9,252만원, 상한가 적용하면 1억 178만원. 자, 9,200에서 1억. 자, 이 사이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는 1.1%. 중간 가격인 한 9,700 정도 해보니까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그리고 이사비용. 자, 이거는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9,980만원에 정리가 된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사건 있으면 사건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